꼬꼬무 뭐냐? 꼬꼬무. 꼬꼬무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야? 그게 뭐예요? 그 꼬꼬무 몰라요? 몰라요. 아 당신 꼬꼬무도 모르면서 여기 꼬꼬무를 써놨어? 아니 그 꼬꼬무 이렇게 막 입틀 막 하는 거 몰라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안 되겠구만. 아무튼 네, 저는 몰랐지만 여튼 꼬꼬무 신현영,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현영 논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신현영 의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뭐가 많아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신현영 나랑 나름 친하다면 친한 사이인데 이번에 너무 이상한 거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신현영 의원이 비례대표 받기 전에 TV조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출연했던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통방통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근데 이렇게 좀 사고를 세게 치셔가지고. 아하, 신통방통도 당신이 터줏대감이잖아요. 터줏대감은 아니고 그냥 약간 뭐 머슴 정도 되고. 그래요. 머슴 정도 되고. 네, 정규직이죠 정규직. 한 1년 넘었는데 아직 저는 잘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허은하 의원 때문에 잘렸어요. 원래 제가 하던 자리에 허은하 의원이 왔어요. 심지어 허은하 의원은 보수 참칭 패널 명단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현영 의원 얘기로 신현영 얘기가 계속 지금 저 명지병원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명지병원으로 번지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의 네트워크가 제법 좀 있던데요. 원래 이 사람이 거기서 근무했어요. 신현영 의원이. 그렇죠. 예, 원래 명지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얘기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신현영 의원이 요청한 거면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그러니까 명지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럼 예를 들면 신현영 의원한테 의원님 그래도 우리 뭐 의원이시기 전에 의사시니까 같이 갑시다 이런 거면 그래 우리가 그래 근데 그때도 패널들이 이거 먼저 요청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면 이건 진짜 최악이다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먼저 신현영 의원이 요청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최악이지 이거는 뭐. 아니 근데 그날 도대체 그럼 신현영 의원이 얘기한 거 중에 진실이 뭐야 도대체? 나는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처음에는 뭐 닥터카 중간에 갔다 했는데 중간 아니었잖아요. 뭐 보니까 집 바로 앞이었죠. 거의. 집 바로 3분 거리까지 그 병원 차가 왔고, 그렇지. 그게 이제 고향에서 그 이 강변북로를 쭉 타다가 마포로 다시 그러니까 뭐 신촌인가 어디로 와가지고 염리동 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이태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명지병원 닥터카가 우회해서 갔고 실제로 그 닥터카인지도 지금 요새 논란이 좀 있어요. 그게 뭐 9인승 차래요. 그게 9인승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닥터카를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신현영 의원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차라는 얘기도 있어요. 병원에 그 실제로 그 안에 그 행정 요원들이 탄 게 아니고 스타리아 이런 거 막 좋은 거 그냥 스타리아 그런 같은 거. 그래서 9인승 뭐 보냈다. 이거 철저하게는 애초에 뭐 무슨 닥터카고 나발이고 그냥 그거 보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닥터카라고 치더라도 닥터카 타고 이태원에 갔고 간 뒤에 더 문제는 15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15분 있었다는 거죠. 15분 동안 있었다가 올 때는 닥터카를 탔어. 근데 웃긴 게 닥터카를 타고 15분 동안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15분에 있다가 글로 옮깁니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기는데 그 중앙의료원으로 가는 차는 또 장관차를 타요. 그렇지. 장관차를 타는데 본인이 타야 되니까 차관이 내려. 와. 네. 그 국회의원 힘 세네. 세지. 야. 국회의원 세죠. 세네. 네. 차관 내려. 나 가야 되니까 좀 내려보세요. 차관 그 저한테 전화했으면 제가 그 카카오티 불러드렸을 텐데. 그렇네. 벤티로 불러줬지. 벤티로 제가 불러드렸죠. 그렇지. 그랬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10분 동안 브리핑을 받습니다. 브리핑을 받고 다시 뭐 현장으로 왔나 어디로 갔나 가면서는 직원차를 또 타요. 야하이.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그 카카오티 이용권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대단하다. 네, 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현영 의원이 그날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실제로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태원을 갔는지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거기에 왔는지를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뭐 백보양보해서 뭐 막상 갔더니 뭐 할 일이 없었다. 뭐 근데 암만 그래도 닥터카 타고까지 왔으면은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가 별로 뭘 한 게 없다 쳐요. 뭐 15분 동안 뭐 한 게 없어. 그럼 최소한 SNS라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네. 의사로서 갔다며. 그러니까. 아니 의사로서 갔는데 가서 한 건 전부 정치인 행동이었어. 그렇네. 아니 실제로 본인이 그렇네. 뭐 했어? 나는 진짜 웃긴 게 그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갔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의사로서 가서 그렇지. 본인이 한 게 뭐야? 아니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그러면 그 현장에 간 사람이 그렇지. 신영 의원 말고 더 있냐? 그 진심을 의심하지 마라. 의사의 사명감으로 간 거다. 얘기하는데 아니 의사의 사명감으로 가서 의사로서 뭘 했느냐라고 그렇지. 생각하면 이태원 거기서 15분 동안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왜 15분 동안밖에 안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영의 대답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미 뭐가 있었고. 아니 의사로서 가면 할 게 왜 없어? 왜 없어? 뭐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갔으니까 할 게 없는 거지. 아니 그리고 할 게 없었으면 사진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것도 보면 막 뭐 엄청나게 뭘 한 것처럼 막 얘기해놨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분 있다, 그 15분 있다가 국립중앙을 간 거 뭐예요?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신현영 의원은 애초에 의사로서 간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갔다는 소리고. 그렇지. 국회의원으로서 갔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갔다는 소리고.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위를 의심하지 말라는 소리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하러 갈 수 있고 의사 출신이면 참사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되잖아. 택시를. 내 말이.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감도, 그 정도의 진정성도 없어가지고 무슨. 그리고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참사가 일어나서 막 그때 도착한 시간이 뭐 12시 1시 막 이제 12월 30일로 넘어간 새벽 이제 막 그때인데 정말 정신없을 때인데 가가지고 잘못하면 본인이 짐 된다는 생각도 했을 텐데. 그렇지. 실제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현장에 얼만큼 뭐 어쨌는지 내가 그 상황 자체를 다는 모르지만 여하튼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명지병원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명지병원 이번에 알게 됐어요. 되게 여기 재밌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조민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 그 경쟁률 1대1일 텐데 있잖아요. 그래. 거기가 여기고. 당신도 한때 조민 저격수였잖아요. 조민 썰은 조금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발당한 썰도 풀어드릴 건데. 여하튼 조민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이고 웃긴 게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또 여기에 입원을 했었고요. 그렇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그 과거에 병역 기피 의혹 받았잖아요. 거기에 MRI를 찍은 데가 또 명지병원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 명지병원의 병원장 분이 굉장히 유명한 운동권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권 중에 핵인싸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가운데서 네트워크가 좀 빡세게 있는 것 같고. 그러네. 실제로 신현영 의원의 고액 후원자, 최고 후원액이 5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500만 원 낸 사람이 2명 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명지병원 이 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현영 의원부터 그렇고 민주당 뭐 굉장히 뭐 네트워크가 많은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코로나 관련된 사업도 명지병원이 받아간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 이게 뭔가 명지, 민주, 뭔가 MJ 이런 느낌. MZ는 그 우리 조합 빠르게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러니까 우리 자꾸 우리 참칭 패널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 MZ 얘기해서 좋을 게 없어 우리한테는. 조합 빠르게 가시죠. MG. 네, 조합 빠르게 갑시다. 네.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뭐 다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 장남이 입원했던 거가 그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살잖아요. 4km 안에 분당병원이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다잖아요. 그래요. 근데 1시간 떨어져 있는 일산까지 가가지고 명지병원을 간다. 그 되게 아프면 그렇게 가는데 대개는 이렇게 뭔가 멀리 병원을 간다. 그 다 의도가 있지. 뭔가 멀리 가는 의도가 있지. 이 인간이 나이롱이거나, 그렇지. 나이롱 환자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금 뭐 여러 가지 내지는 뭐 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때에 가까운 병원에 안 가고. 아니 물론 명의일 수도 있죠. 명지병원이 화타가 계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명지병원에 그냥 딱 진맥을 하면 그렇네. 바로 그냥 그 모든 각종 질병들이 낫는 화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 분들을 기가 막히게 고쳐주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민주당 분들은 사실은 제 생각엔 명지병원보다 약간 금융치료가 훨씬 더 잘 먹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김무겸 의원 이런 분들 보면 제 생각에는
약간 그 고소 고발 치료와 금융 치료로서 다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야, 엄청나다 이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상한 카르텔들이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명지병원의 그 이사장분이 그 운동권 핵인싸 분이었다. 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신현영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남편 데려간 것도 솔직히 최악이잖아요. 그거 얘기 안 했네. 남편 데려간 게 최악인데 거기가 치과 의사신데 그 구강 뭐 이런 쪽 이제 전문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데려간 거 얘기 나오니까 무슨 뭐 치과 뭐 이게 덴탈 레코드를 뭐 활용해서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덴탈 레코드 이런 구체적인 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치과 의사라서 뭐 할 역할이 있다 뭐 어쩌고. 근데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뭐 정말 덴탈 레코드가 꼭 해서 뭐 그럴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치과 의사가 할 일이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얘기가 터졌을 때 제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랑도 얘기하다가 그래 어차피 사진 찍을 목적이면 그 밤에 보좌관 안 부르고 남편 내리고 한 게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보좌관 안 부르는 것만 해도 어디냐 남편이 사진 찍는 게 낫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에이 보좌관도 나중에라도 왔겠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마 남편까지 갔는데 그 사진 찍는데 뭐 사람이 2명이나 필요하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직원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는 얘기다 이거는. 그러네. 남편 데리고 갔으면은 진짜 남편이 뭐 운전해서 가서 그냥 뭐 사진 좀 찍고 그냥 오면 되잖아. 그러면 제가 그럼 그날의 현장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염리동에서 살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터졌다고 지금 막 훅보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요. 근데 나는 의사 출신이야. 가야 되겠는데. 갔는데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일단 명지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나 좀 태우고 가. 그렇지. 그것도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잖아. 어떻게 너무 이상한데? 게다가 내가 사는 데가 신촌이고 그게 뭐야 이대 근처인가 뭐 그렇잖아요. 염리동이잖아요. 아니 이태원이 코앞인데 왜 일산에서 오는 닥터카한테 날 태워가라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벌써 그 시간에 되게 잘 잡혀요. 그러니까. 물론 그 현장에 진입을 하려면 닥터카를 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뭐 차량 통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가서 내가 국회의원이고 의사한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걸 맞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럼 갑자기 그럼 내가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제 배지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막 너 왜 왔어?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국회의원인데 그거 안 맞거든요. 그렇지. 이게 배지가 있는데 그거를 막진 않을 거. 그러면 그럼 기다려. 3분 앞에로 가요. 그 집 앞 3분 앞으로. 그렇지. 차는 그쪽으로 와. 그렇지. 나는 그걸 타. 9인승. 그렇지. 남편도 같이 타요. 그렇죠. 내렸는데 현장이 진짜 아비규환일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멋있게 뭐 하는 것 같은 사진을 찍어 남편이. 일단 사진을 찍어 남편이. 그리고 구강 레코드를 확인해.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슬픈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구강 레코드를 남편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15분은 한 13분쯤 지나서 보니까 내가 별로 할 게 없네. 사진 찍으셨죠? 네,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시죠. 장관차 어디 있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나는 장관차를 타고 간 거는 좋은 협치의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님 뭐 타시겠습니까 해서 갔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차관이 못 타고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권해도 우리 같으면 뭐 국립의료원 뭐 까짓거 그냥 제가 알아서 가겠다. 차관이랑 같이 가셔라.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가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그 행정 당국이 해야 되는 건데. 저보다는 차관님 가셔야죠 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남편은 그럼 어쨌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차를 타는데 남편을 자기 무릎에 태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관이 내렸겠지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남편 같이 못 탔겠지 설마 거기에. 근데 보세요. 장관이 있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의전 차량이니까. 그러면 2자리가 남습니다. 크게는 3자리가 남겠죠. 장관 보좌관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 그렇지. 장관 보좌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럼 차관이랑 남편이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 이게 뭔 코미디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코미디고. 여하튼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10분 동안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사진은 분명히 찍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를 봐서 그건 못 올리겠지. 그렇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민주당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네. 또 뭐 무슨 뭐 좋은 뜻에서 한 건데 뭐 해도 너무하다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니까. 네. 아니 우리 보고 사과 안 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본인들은 그러니까. 절대 안 해.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 측근 다 잡혀갔을 때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감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어요? 우리 측근들 다 잡혀갔었어 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지. 지금 막 정권 퇴진 운동 나고 막 난리 났을걸요. 하여튼 전 그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또 그 아까 보좌관 얘기해서 말인데 근데 신현영 의원 그 보좌관들이 굉장히 빨리 갈렸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신현영 의원 보좌관이 내가 이건 들은 건데 그냥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때 온 보좌관이 되게 멀리 산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이제 카더라도 들은 거라서 정확하지 않은데 꽤 멀리 살아서 보좌관이 오는 것보다 닥터카가 더 빨라서 막 이랬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 차를 끄고 가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 차를 끄고 가지. 나뭐 잘 모르겠어. 택시 타면 되는데 왜 그러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동안에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200명으로 향해 가고 있고. 와우. 저 이제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정혜님 5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어이구. 슈퍼스타 두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율무차님 꽃고무를 모르다니 충격. 꽃고무 알아요. 그거 아는데 뭐 아까 뭐 입으로 막고 이런 걸 몰라서 그걸 모르면 꽃고무를 모르는 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지금. 반만 아는 건가? 죄송합니다. 네. 성난총각님 이거 약간 밸런스 게임 같네요. 이재명 모든 의혹 무혐의. 그다음에 강신업 당대표 김세희 신혜식 최고위. 나는 저거는 후자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모든 의혹 무혐의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당이 무너진 거는 당이 무너진 거고. 당이 무너진 거는 뭐 당은 다시 살리면 돼요. 그렇지. 근데 이재명 모든 의혹 무혐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검찰이 진짜 무너지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 전체가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신업 당대표 김세희 신혜식 최고위 그러네요. 좀 둘 다 좀 우울하긴 하네요. 둘 다 우울하죠. 동시에 일어나면 그냥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둘 다 일어나면은 진짜 엄청난 일이다. 아무튼 내가 너무 뭐 실제 일어나지는 않겠죠 설마. 그럴 일은 없고. 네. 근데 말입니다. 그 신의 신의원 신혜식 신혜식 때문에 지금 약간 누구야? 갑자기 신현영 의원 죄송합니다. 신현영 의원이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구 의원이 이태원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쳤다라고 하는데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사자우를 토해내시는 분이거든요. 무서워요 저는 이분. 그 보시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 유가족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 힘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래요. 유가족 앞에서 근데 파이팅 한다고? 그리고 저거 파이팅하면서 뭐 사진 찍은 거 아니었나? 맞아. 동영상을 뭐 이런 거 했나?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손으로 하셨네 심지어 이걸 파이팅을 했다고? 근데 이게 저게 지금 이제 저런 분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요새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저런 분들 덕분에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태원 참사는 국가적으로도 다 우리가 애도를 해야 되고 다 가슴 아파해야 되고 다들 이제 진실 규명과 그 재발 방지에 대해서 뭐 여야 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보면 괜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얼마나 그 뭐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 지도부
라면 신현영 의원 사태라든지 이 서영교 의원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강도 높게 오히려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그렇죠. 자정작용을 한다면은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정말로 그 추모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있구나 그렇지. 라고 느끼실 건데 물론 저희나 뭐 우리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뭐 하면은 진짜 쥐잡듯이 하면서 본인들 구성원한테는 뭐 엄청나게 관대하니까 이건 결국 이제 너무 그냥 정쟁화를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스스로 들보를 못 봐요. 남의 티끌 찾아내는 데는 뭐 아주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정치권의 대응이라는 게 그냥 국민들이 다 보기 여야 둘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나름대로 지지부진한 게 있고 민주당도 저걸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저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정조사 범인에 대검 포함된 거 마약 그 관련돼서 대검 넣은 거 이런 거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에 그 검수완박이 되면서 마약 수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현장의 소지 및 투여는 경찰한테 다 이관이 되어 있고 그럼. 사실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마약 수사는 유통 뭐 그 밀반입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검을 국정조사 범인에 넣었다는 건 사실은 법무부 넘어선 뭐 윤 대통령 이렇게 가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나는 약간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이해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는 한동안은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참사 국면에서 정치인들이 싹 빠져야 돼요. 나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이게 지금 정치 과잉이야. 저는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엄청 발 담그고 민들레인가 나부랭이 같은 데서 무슨 막 유적 명단 막 공개하고 이러면서부터 저민들레 저짝 우리 민들레는 그래서 이름 바꿨잖아요. 저민들레 맞아. 때문에 우리 국민공감 뭐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민들레 때문에 이제 망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정치색이 없고 그냥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뭐하고 하기가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정쟁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오다 기사 하나 봤는데 어디였더라? 그래서 저 더 탐사 거기 지금 적은 것 같던데 구속영장 나왔던 것 같은데. 저 참사 그렇습니다. 자, 여튼 요 슈퍼챗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오호. 왕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저분은 김태현의 정치쇼 팬이신가 보군요. 아니 원래 여기 우리 정치와스타 팬이신데 저희 화요일 코너에 잘 안 오시다가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성문이 형 계신 데만 가시다가 왕팬님 화요일도 자주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나무님 정치와스타 김재섭 천하람 코너만 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님은 저 목요일 코너도 좀 보세요. 네, 우리 나무님 목요일 코너를 또 봐주시고. 네, 모르겠다님. 사연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순수하게 추모하는 줄 믿을 뻔뻔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100번 동감하는 얘기고요. 그렇죠. 여하튼 지금 민주당이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앞서서도 그 약간 뭐 좌표 찍고 무슨 뭐 신현영 의원 그러고 약간 진짜 민주당의 망조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하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 치와와 같은 강아지들이 막 엄청 사납게 짖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납게 짖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지금 뭐 보니까 비대위원장 얘기 많이 나오던데 뭐 누구 나온다. 제가 이제 김부겸을 한동안 민주당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양평에서 지금 그 전원주택 짓고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우상호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우상호가 맞아. 비대위원장으로 좀 무난한 거 아니냐. 괜찮게 했죠? 네, 지난번에도 뭐 그냥 무난하게 했고 또 우상호가 좀 각광을 받는 게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586 그 문란하겠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유일하게 불출마 선언한 게 이제 우상호였잖아요. 그때 그렇죠. 아마 서울시장 뭐 약간
도전장 던지면서 뭐 그랬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탈락은 했지만 예. 그러면서 우상호는 불출마도 했고 그냥 무난하니까 우상호 쪽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가 내부 수박 아니에요. 예. 이낙연이 되면은 거의 뭐 이낙연 시킬 바에는 당 쪼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의혹들의 99%가 이낙연 캠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싫어하는 거죠 서로. 네. 그래서 요새 뭐 국민의힘도 뭐 나름대로 세대 갈등이나 뭐 어떤 노선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 서로 간에 쌓인 앙금도 그거 못지 않다. 어마어마하다. 아니 그래서 사실 천하람 위원장과 저와 공통적으로 만난 모 인사가 모 인사가 그렇죠. 근데 김혜영 의원이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 그 얘기를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김혜영 의원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워낙 거기도 지금 비호감으로 많이 찍혀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기저기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는 그렇지. 뭐 민주당에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분당 내지는 그거는 뭐 가능성이 신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반 이재명계를 끌고 가서 뭘 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김혜영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당이었으면 애초에 대선을 지지도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리도 없었고.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분들은 또 당선에 미친 표에 미친 사람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총선에 김혜영을 앞세운다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세죠. 그럼 우리는 저는 김부겸 정도 카드만 나와도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런 슬픈 얘기들은 하지 말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꼭 2024년 한 1월 정도까지는 계속 계시기를 우리도 기도를 합시다. 2024년 2월에 이제 2월 정도에 감옥에 가시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조금 희망을 하면서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역에 또 중요한 일정이 또 있어서 지역구 정치인들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요새 도봉에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도봉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계신 분들 여기도 꽤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천하람 위원장 매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은데 천하람 위원장이 좀 바빠요. 뭐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격주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